자, 오늘 저희가 수업할 내용은 그 챕터 3에 대한 내용인데 저항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을 기초로 해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뭐 쉬운 부분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저항에 대해서 직렬, 병렬, 이 직렬이고요, 이 병렬에 대해서 거기 합성 저항값에 대한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병렬 회로에서 이제 디바이더 하는 서킷, 그러니까 볼테이지하고 커런트를 디바이더 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커런트 볼테이지에 대한 디비전, 뭐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직병렬 관련해서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휘스턴 브릿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할 겁니다. 휘스턴 브릿지에 대한 내용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장치 만드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회로 해석을 편리하기 위해서 델타 Y 변환에 대한 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에 2장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약간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회로 해석입니다. 우리가 회로가 딱 주어지면, 어떤 회로가 딱 주어지면 이 회로에 대한 것을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특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널리시스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널리시스가 보면 볼테이지하고 커런트에 대한 거 갖고 나서 주로 할 거고요. 요 내용이 이제 챕터 4에 주로 이제 많은 테크닉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챕터 4를 여러분이 충분히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장, 3장에 대한 내용은 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파워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파워. 그래서 파워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 맥시마이즈 하는 파워. 마치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쭉 공부하다가 수능이라고 하는 큰 포인트를 앞두고 나서 최선을 공부를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자기의 학업에 대한 것을 최대 맥시마이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뭐 익스포넨셜 디크리징 하죠, 지식이. 그런 컨셉이랑 비슷하게 회로에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뭐 쭉 끌어올리고 나서 맥시멈 파워를 어떻게 하면 맥시멈 파워 포인트가 어떤 컨디션일 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맥시멈 파워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어널리시스에 대한 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다 하고 나면 사실 이제 신세시스, 뭐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디자인. 어떤 컨디션이 주어지면 그 컨디션을 만족시키기 위한 회로 설계가 이제 큰 목적입니다. 근데 회로 설계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하는 게 어널리시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 간단하게 저항에 대한 거가 쭉 있으면, 뭐 저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냥 1kΩ, 편하게 1kΩ에 대한 합성 저항, 이거하고 이퀴밸런트하게 이걸 하나로 표현했을 때 이게 몇 오음이겠느냐, 그냥 2kΩ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러렐에 대한 거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1kΩ, 아니 1kΩ, 1kΩ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합성 저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건 500오음이 되겠죠. 500오음이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이 볼테이지 디바이더 커런트에 대한 내용은 저 앞에 있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인가되는 볼테이지가 얼마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10V가 인가된다. 그러면 디바이더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걸리는 거 5V. 그다음에 이쪽에 걸리는 거 5V. 이렇게 되겠죠, 5V. 전류에 대한 거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는 10V다. 저 얼굴 좀 보내고, 예를 들면 10V, 요게 이퀴밸런트하게 하면 10V잖아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것은 V 이퀄 IR이니까 5mA가 되면 5mA. 여기는 5mA가 흐르네요. 5mA. 그렇죠? 5mA.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5, 2, 10이니까 5mA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 달리해서 여기 결과를 먼저 보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회로에 대해서 제가 실은 5mV를 그러니까 10V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10V가 되려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잠깐만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mA면 되겠죠. 2mA. 좀 역으로 제가 좀 하느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쪽으로 전류가 2mA 흐르면 2mA 오면 그쪽은 1mA, 이쪽으로 1mA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디바이더입니다. 디비전이고요. 디바이더 서킷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바이더 하거나 디비전에 대한 거는 볼테이지하고 커런트가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예요. 근데 내용은 이겁니다. 그 저항이 큰 걸수록 볼테이지가 많이 걸리고요. 전류는 안 흐르려고 합니다. 전류는 안 흐르려고 해요. 아까 제가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볼테이지가 예를 들면 이게 뭐 이거는 5kΩ이고 얘는 2kΩ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테이지가 여기가 큰 볼테이지가 걸리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볼테이지가 걸리는 거죠. 비율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한 7대5고요. 그다음에 여기 걸리는 거는 7대2가 되겠고요. 흐르는 전류는 똑같겠죠. 회로에 대한 거는요. 만약에 5kg, 2kg가 병렬로 있으면 5kg, 2kg가 병렬로 있으면 5kg 하고 2kg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7대2가 흐르고요. 이쪽으로는 7대5가 흐릅니다. 이쪽 흐르는 건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회로에 대한 거를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휘스톤 브릿지하고 델타 Y 변환에 대한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회로가 딱 있을 때, 휘스톤 브릿지는 포인트를 좀 달리해서 포인트가 또 어디 갔죠? 그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만약 그라운드라고 했을 때, 여기 그라운드를 했을 때,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면은 여기 전압하고 요 전압이 같을 때, VA하고 VB가 만약에 VA하고 VB가 같다면,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일 거예요. 여기를 뭐 I 델타라고 쓰면 뭐 I 델타는 0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VA가 VB보다 높다면은 전류는 뭐 이쪽 방향으로 흘 거고요. 반대적으로 VA보다 VB가 높으면 이게 잘못됐네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합성 저항을 구하는데 요 아래쪽이나 위쪽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아래쪽을 제가 위쪽을 선택을 할까요? 뭐 위쪽이나 아래쪽이 동일해요. 요 부분을 만약에 Y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회로가.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이 원래 있었던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로 해석이 좀 편하겠죠. 요렇게 바뀐 거죠. 요 부분이 이제 델타 Y 변환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챕터에서는 회로 해석에 대한 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합성 저항 혹은 커런트 볼테이지 계산하는 디비전 하는 회로 뭐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용이 3.1절에 나오는 시리즈에 대한 것이에요. 자, 시리즈에 대한 거에 뭐 회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겨 3.4에 보게 되면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거 제가 R1, R2, 그냥 RN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R7이라고 돼 있나? 근데 그냥 RK라고 쓸게요. 이거의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등가 회로에 대한 거를 일단 끄이고 REQ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을 쓰게 되면 여기 전체에 걸리는 거는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압을 우리 텍스트에서는 VS라고 썼는데 그냥 VS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전체를 썼고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해서 V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동일하게 한 것도 이쪽으로 하게 되면 VS는 그냥 I에 REQ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쓰는 보게 되면 R1, IR2, IR3 그래서 IRK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걸 보면 I는 다 동일하니까 R1 플러스 R2 해서 플러스 RK 이가 되겠죠. 그럼 위하고 아래식이 동일하니까 따라서 R 이퀴밸런트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해서 RK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시리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걸 만약에 한다면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을 근간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3.2절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패레를 하게 하는 내용 3.2절 병렬에 대한 거죠. 병렬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보면은 피겨 3.5에 R 이렇게 하고 이거 자체를 이거랑 동일하게 놓겠다. 그럼 뭐 이거는 뭐 REQ I의 REQ가 되고요. 여기는 R1, R2, R3, R4에 VS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VS로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I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전류식에 대한 거니까. 조금 다시 그릴게요. 요 그림을 제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전압은 이제 동일하게 걸릴 테고요. 그러면은 전체 IS에 대한 거는 키리오프 커런트 법칙이니까 키리오프 커런트 법칙으로 R1, R2, R3, R4. 그러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R4. V죠. 전체가 V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등가 요회로는 동일하고 여기에 흐르는 것이 여기 이제 커런트 전류원으로 놓게 되면 I는 V에 REQ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요 식하고 요 식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REQ에 대한 거는 R분의 1 플러스 R2 플러스 R3 R4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뭐 분의 1 분의 1이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저희가 되게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우리 텍스트에서는 이제 G맨스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플러스 G4라고 하는 노테이션도 썼는데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패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노테이션을 쓰려고 합니다. REQ에 대한 것은 R1, R2, R3, R4. 지금 병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 지금 쓴 것이 병렬에 대한 거를 쓸 거고요. 될 수 있으면 그냥 G맨스에 대한 그 컨덕턴스까지 들어오면 또 헷갈리니까 컨덕턴스는 쓰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거기 이그젠플 3.1 시리즈 패러럴 심플리파이 하는 그 이그젠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피규어 3.9에 대한 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50mA 6kg 24kg 4kg 20kg 2kg 3kg 이렇게 회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뭘 보러 하냐면 심플리파이 하라는 거죠. 유징 시리즈 패러를 해서 심플리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이 회로를 딱 해서 등가적으로 뭐를 표현하려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하라는 거네. 이렇게 이게 얼마냐 되겠느냐가 첫 번째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파워 delivered by the current source. 그러면은 뭐 파워에 대한 거는 그냥 I 제곱 R EQ 해서 와트 하면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거에 대한 것을 풀면은 될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인가요? 문제가? 그런 것 같아. 자,
여기에 여러분이 회로를 딱 봤을 때 등가적인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회로에 여기서 바라다 본 저항 REQ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딱 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저 뒤에서부터 회로를 이제 계산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요걸 그냥 한번 쭉 그냥 말로 한번 써볼게요. 6kg 하고 6kΩ 하고 요 24kΩ짜리까지는 그냥 병렬이네요. 24kΩ 병렬이고요. 요 두 개는 병렬이잖아. 근데 요 안쪽에 걸려 있는 놈이 보게 되면은 24kg하고 요쪽에 있는 것이 또 병렬이네요. 이게 24kg하고 요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 4kg짜리가 있고요. 4kg짜리하고 또 요것도 병렬이네요. 또 여기 계산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겠는데, 그 다음에 20kg짜리하고도 병렬인데 2kg하고 3kg짜리는 직렬이네요. 이게 다 클로즈 이렇게 몇 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빠르죠, 제가 얘기한 게.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요 뒤에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2kg하고 3kg짜리는 지금 여기에 직렬입니다. 그래서 5kΩ이 되겠고요. 5kΩ이 되겠고요. 5kΩ짜리하고 여기 두 개 자체가 20kΩ짜리가 이렇게 애가 두 개가 병렬로 되네요. 지금 이게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구나. 여기가 플러스, 죄송합니다. 20kΩ짜리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지금 요 표현한 게 뭐냐면 20kΩ하고 2kΩ하고 3kΩ 이렇게가 같이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보지 마시고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제가 요거에 대한 거를 편의상 RA라고 쓸까요? RA라고 쓰고요. 이거를 조금 다시 그걸 추가해서 그리면 여기 이제 4kΩ짜리하고 요게 이제 RA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4kΩ하고 RA. 그러니까 요게 있는 요 4kΩ 요거 하고요. 여기서 바라다 본 RA가 서로 직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쓴 거예요. 요렇게 4kg RA 요 부분 요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4kg하고 RA에 대한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를 또 색깔을 제가 달리해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지금 24kg짜리 하나 있고요. 24kΩ짜리 있고요. 여기 6kΩ짜리 그냥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쳐져 있는 4kΩ하고 RA가 이렇게 있네. RA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놈이 돼요.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회로를 딱 보고 나서 여러분이 회로를 이제 읽을 수를 있어야 돼. 읽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kg하고 3kg짜리가 2kg짜리하고 3kg짜리가 서로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kg짜리하고 3kg짜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kg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20kg짜리가
4kΩ짜리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직렬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지. 4kΩ짜리가. 이제 저거 되기 전까지 요 값을 계산해 볼까요? 20kg.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쓴 노테이션이 저희가 뭐냐면 RA였어요. RA를 쓰면은 20kΩ하고 2kg 플러스 3kg가 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0분의 그러니까 뭐 계산하면 20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은 20분의 1 4 5니까 이게 4kΩ분의 1인 것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RA는 지금 보면은 4kΩ인 거야. 4kΩ.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색깔을 좀 맞출 걸 잘못했네. 뭐 색깔을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원래 여기 4kg짜리가 있었고요. 여기 원래 4kΩ짜리가 있었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RA였죠. RA가 지금 4k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4K니까 여기 8kΩ이 되는 거네. 8kΩ. 얘가 이제 8kΩ이 되는 거네. 그럼 여기 있는 REQ에 대한 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kΩ 24kΩ에 8kΩ 이렇게 되네. 8kΩ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6분의 1, 24분의 1, 8분의 1 그냥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딱 커닝을 하면 이게 3kg가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 게 3kg이 나와요. 3kg. 자, 이 회로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좀 충분하게 보시길 바라겠어요. 회로 이론에 나오는 회로 지금 보는 것은 어렵질 않습니다. 여러 번에 대한 걸 여러분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지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50mA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걸 아이세큐어 하면은 저는 그냥 텍스트 있는 거 보고 그냥 하게 테니까 저는 텍스트는 보고 나서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손으로 꼭 계산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요거 계산하고 나면 이게 7.5W가 나온다. 7.5W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만약에 또 검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전압에 대한 거, 전류에 대한 거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이제 검증을 한다. 포인트가 또 이게 어디 갔나?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여러분 이걸 검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5W에 대한 것이 지금 딜리버되고 있는데 모든 저항에서 소비되는 걸 다 계산해서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업저브도 되거나 소비되는 거에 대한 파워를 다 계산해서 7.5W인가를 계산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뭘 해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 전압에 대한 VI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전체에 대한 걸 계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디비전, 디바이더, 디비전 하는 거, 커런트, 볼테이지, 디비전에 대한 걸 이제 다뤄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그젠플 3.1 간단하지만 제가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 공부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이그젠플 3.2 한번 볼까요? 이그젠플 3.2 자, 휘게 3.11을 제가 회로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게 4오hm 있고요. 120V에 4오hm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저항값은 18옴, 그 다음에 3옴, 6옴 이렇게 되어 있고요. IS, 그다음에 여기 I1, 이쪽에 흐르는 것이 I2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IS, I1, I2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저희가 약간 회로에 대한 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회로를 만들려고 하면 이퀴밸런트한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 거죠. 이렇게. 여기서 다 바라던 REQ를 정해놓은 거지. 자,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3하고 6옴에 대한 것이 지금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3하고 6옴 직렬로 되어 있고요. 3하고 6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8옴하고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18옴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하고 4옴은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좀 좁네. 뭐 노테이션은 알겠죠. 노테이션 보시게 되면 뒤에서부터 제가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하고 6에 대한 것은 직렬로 되어 있고요. 18옴하고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전체는 4옴하고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냥 써보면은 뭐 뒤에서부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뒤에서부터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계산을 하면 6옴이 나옵니다. 6옴. 우리 텍스트는 일일이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텍스트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18옴, 9옴, 18옴, 9옴. 왜? 이거 보면 이게 지금 3하고 6하고 합친 거예요. 그럼 18하고 9를 서로 분의 1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6옴이 나오네. 6옴. 이게 6옴이 나오네요.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6옴이 나옵니다. 6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4옴짜리가 하나 딱 있는 거죠. 4옴짜리가. 회로가 이렇게 해서 R 이퀴밸런트 값이 지금 이게 15옴이 나옵니다. 15옴이 15옴. 자,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IS가 되겠죠? IS는 12A가 나오겠네요. R분의 5니까 12A. 자, 이 12A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에 대한 것을 아래쪽부터 계산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12A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12A가. 그럼 여기는 48V가 걸리고요. 48V가 걸리고요. 여기는 72V가 걸리네요. 72V 걸리는 거 참네. 그럼 합하면은 120V.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20V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 회로만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가 12A가 흐르죠. 12A가. 전류의 양이 1대2예요. 지금 여기가 12하고 여기가 보니까 1대2, 2대1이라고. 2대1이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류는 전체 비율에서
저항이 적은 쪽으로 많이 가려고 그래요. 아니 저항이 적은 쪽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학점 받기 쉬운 과목 선택을 하시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데 가서 고생을 해야죠. 전류도 실은 똑같습니다. 전류도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고 편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 가려고 하는 방향도 그렇게 되면 여기 비율로 하면은 8대 4인가요? 8A, 4A로 가네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8A, 이쪽으로 하는 것은 4A. 이렇게 가요. 가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볼테이지에 대한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제가는 그냥 전류로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아까 보면 여기 72V 걸렸잖아요. 여기 보면 72V. 그러니까 요 전체 걸리는 게 지금 72V잖아. 72V. 그러니까 18오hm 쪽에 흐르는 전류, 18오hm 쪽에 흐르는 전류는 18ohm에 72V. 그러니까 이제 4A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9오hm 쪽에 흐르는 전류, 9오hm 쪽에 흐르는 전류는 9ohm에 72V. 그러니까 8A.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자, 회로에 대한 거를 역으로 쭉 한번 저희가 해봤고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또 72V니까 요걸 가지고 나서 보면은 아까 요 부분에가 지금 72V인데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나눠서 이렇게 돼 갖고 여기가 지금 또 72V 걸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3ohm이 있고 그 다음에 6ohm이 있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지금 8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흐르는 것이. 색깔을 좀 달리해서 마땅히 쓸 색깔이 없네. 그러면 8, 3은 24. 여기가 24V가 플러스 마이너스 24V고 걸리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72V죠. 죄송합니다. 8A 83은 24. 그 다음에 86이 48V 이렇게 되네. 그럼 24V, 48V, 72V. 그러니까 저항 큰 쪽에 큰 전압이 걸리잖아요. 여기 48V 2배에 대한 전압이 걸리네요. 자, 전류 흐르는 거는 다 아까 계산을 했죠. 항상 저는 전체에 대한 걸 했지만 답을 써줄 때는 IS가 아까 계산이니까 12A. 그 다음에 I1 자체는 흐르는 게 아까 4A였나요? 4A. 그 다음에 I2 쪽으로 흐르는 것은 8A. 12A, 4A, 8A. 답이 맞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 시리즈하고 패러렐을 서로 콤비네이션 해놓은 회로지만 회로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시리즈하고 패러렐에 대한 걸 나눴을 때. 이 그림에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전원을 가지고 나서 전원에서 바라다 본 합성 저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성 저항하는 걸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전원 장치를 놓고 나서 이퀴밸런트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REQ 혹은 뭐 여기 있는 전원 장치 이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요거에 대한 계산을 지금 하는 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간단한 내용 가지고 나서 좀 자세히 봤고요. 거기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한번 볼까요? 회로를 넘기는 거지.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조금 먼저 이 영상을 조금 세우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거랑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오음이 7.25오hm. 실제 환경에서는 이런 저항이 없습니다. 15오hm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바라다 본 저항, 여기서 바라다 본 저항을 만들고 이거를 등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이렇게 REQ 해서 여기 5A에 대한 걸 만들겠지. 자, 지금 여기서 문제를 부호하는 것은 전체 V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 되는 것이고 15ohm에 걸리는 파워를 계산하네요.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V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V를. 그러면은 답은 V에 대한 거는 뭐 REQ 플러스 곱하기 I 5A가 답이고요. 그럼 REQ를 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파워에 대한 걸 계산하라고 하니까 소스에서 공급되는 파워, 커런트 소스에서 공급. 그러니까 I 제곱 REQ 5A 25 하면 와트, 이거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어렵네요. 세 번째 15ohm에 걸리는 이제 파워, 거기서 소비되는 15ohm에서 걸리는 파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거나 여기에 흐르는 요 I를 알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저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거고 약간 어려운 형태가 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앞에 썼던 것처럼 이걸 한번 제가 그냥 쭉 써볼게요. 좀 충분하게 밑에서부터 써야지. 6ohm하고 15ohm 자체, 5ohm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서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직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4ohm하고 얘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64하고 병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64하고 62 요 회로가 7.2하고는 직렬로 되어 있네요. 7.2하고는 직렬로 되어 있어요.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0하고는 병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럼 회로를 조금 더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한번 여기다가 크게 한번 써볼게요. 64ohm짜리하고 6ohm하고 15ohm이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6ohm하고 15ohm이 저로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거를 RA라고 쓸게요. 그러면 7.2하고 RA가 서로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7.2하고 RA가 서로 직렬로 되어 있고요. 요 전체가 지금 35ohm하고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5ohm. 여기서 바라다본 것을 REQ가 되겠지. REQ는 35ohm 하고 7.2 플러스 RA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수식 이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게 뭐 요 값은 보면 64하고 16에 대한 값이에요. 아마 이 값이 소수점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7.2랑 합치면은 여기에 값이 30하고 이제 그 해서 좀 편한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REQ 계산할 수 있고요. REQ 계산하면은 V값 계산할 수 있고요. V값 여기 REQ 계산했으니까 파워도 계산할 수 있고요. 파워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옴에서 소비되는 파워를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죠. 뭘 생각해야 되냐? 일단은 뭐 계산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에 공급되는 것이 이제 5A가 공급이 돼서 이쪽으로 딜리버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혹은 이렇게 안 하시고 여기 전체의 V 값을 계산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V 값을 계산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요 전체 걸리는 전압이나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혹은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만 따로 계산해도 되겠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RA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요 V 중에 7.2 플러스 RA에 걸리는 전압일 거 아니에요. 전압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요런 계산이 다음 절에서 볼테이지 디비전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냥 비율로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썼고, 만약에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만 가지고 나서 얘기한다면 전류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야겠지. 전류로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오hm 법칙으로 볼테이지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전압을 계산하면 요 전압이 어디에 걸린 요 VRA가 어디냐면 여기 VRA예요. 여기 VRA. 여기가 VRA야. 여기가 VRA야. VRA. 여기가 VRA.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또 전류 I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에 전류를. 그 전류를 다시 또 요쪽으로 아까처럼 또 나눠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비되는 파워 혹은 이 전체 전압 중에서 요 비율로, 여기 있는 비율로 여기에 대한 전압으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저는 제가 여기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일일이 계산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식에 대한 이 계산식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계산 하나하나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산 꼭 실수하는 사람은 또 계산만 늘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계산에 대한 거 끝까지 해보고 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포인트가 어디 갔습니까? 좀 강조하는 거. 강조. 회로이론은 반드시 손으로 풀으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눈으로 푸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반드시 손으로 푸는데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딱 보고 뭐 엑서사이즈가 됐던 뭐 문제를 보고 그냥 푸세요. 그 다음에 답이 딱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다음에 이 푸는 과정에 대한 거는 다 해보고 그냥 검증하는 걸로 하세요. 검증하는 걸로. 그러니까 문제 보고 그냥 답 그냥 손으로 반드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풀이 과정이 있는 거, 우리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냥 손으로 다 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잘 됐나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고, 사실 여기까지 내용이 앞에 1, 2절에 대한 내용이 3, 4절까지도 제가 실은 다 같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절도 그냥 같이 이제 쭉쭉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또 어디 갔습니까? 자, 3.3절에 대한 거, 볼테이지 디바이더 서킷. 뭐 앞에서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잠깐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AC 전원입니다. 요건 이제 DC 전원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R1, R2 돼 있는 거. 전체 VS의 R1, R2. 전압은 볼테이지 큰 쪽으로 걸립니다. 그 비율은 VR2 하나만 쓰면 그냥 R1, R2의 전체 서면수 R2에 대한 거 VS 뭐 이거죠. 뭐 R1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디바이더 피규어 3.19가 되겠는데 피규어 여기서 흘러가는 IS에 대한 거 이쪽에 뭐 I2다 I2에 흐르는 거 I2는 상대방보다 이제 적은 값이 갑니다. R1 플러스 R2의 적은 값 R1으로 IS I2 전 I2 하나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전류하고 전압의 전압은 저항이 큰 쪽에 걸립니다. 큰 쪽에. 전류는 될 수 있으면은 저항을 안 받고 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작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전압은 큰 쪽으로 흘러가고. 뭐 그런 것만 아시면은 되는 내용이고 거기 뭐 책에 뭐 수식이 쫙 나와 있는데 뭐 그 수식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그젠플 3.3 볼까요? 3.3, 3.14 그림에서 볼테이지 소스가 20V 앞에 이 그림이네요. 여기 앞에 제가 그렸던 VS가 지금 20V가 걸려 있는 것이고 R1하고 R2 값에 V1이 15V 그 다음에 V2가 5V가 걸리도록 레지스터 값을 정해라. 그럼 레지스터에 대한 저항 값에 대한 비율이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되겠죠. R1 대 R2 비율이 그냥 15 대 5의 비율로서 만들어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그젠플 3.3이 되겠고요. 이그젠플 3.3. 이그젠플 3.4 한번 볼까요? 3.4. 레지스티브 로드를 볼테이지 디바이더에다 합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로드에 대한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드. 이제 이 로드라고 하는 컨셉을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실제 이 부하를 인가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이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를 하나 예를 들게요. 휴대폰 충전기가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내가 이걸 구매를 했어요. 이 회로를 충전기에 돼 있는 회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이렇게 돼 있고 항상 오픈돼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를 딱 연결을 해서 여기 연결을 해서 내 휴대폰을 충전을 합니다. 로드를 합니다. 그쵸? 이게 로드가 인가되는 회로예요. 앞에 있는 회로를 본다면 만약에 앞에 있는 회로를 표현을 한다면 여기는
어떤 로드가 없는 거야. without load. without load예요. 근데 여긴 로드를 인가하는 거야. with load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로에 여기에 전압이, 여기 있는 전압이라든가 것이 나는 여기에 이거야. 예를 들면 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5볼트만 늘 공급 받아가지고 여기 뭔가에 something, 뭔가를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무슨 일을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충전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어. 5볼트를 받아가지고 충전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는, 공급되는 전류는 상당히 뭐 고출력, 아니지, 고출력이 아니라 뭐지? 좌우지간 충전을 빨리 하는 거, 충전을 좀 천천히 하는 거에 대한 걸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공급되는 전류량을 얼마로 하고 싶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설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간 설계가 되는 거예요. 설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설계에 대한 건 아니라 회로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로를 해석하는 차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이그젠플 3.3에 저항을 10kΩ 30kΩ을 선택했고 10kΩ을 R2랑 같이 연결했을 때에 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회로를 제가 다시 쓸게요. 이그젠플 3.4예요. 지금 보면은 20V가 인가됐고요. 그 다음에 10kΩ 30kΩ을 선택을 했습니다. 10kΩ 30kΩ without load, 로드가 없을 때 여기 R2, 그러니까 V2에 대한 만약에 without load, 로드가 없을 때는 아까 계산한 거랑 동일하게 했을 때처럼 얘는 15V가 나옵니다. 이게 왜 V2가 여기를 지금 V2라고 쓴 겁니다. 제가 여기 V2 R2 여기 이거 V2죠. 플러스 마이너스 V2 15V. 근데 여기에 뭘 했냐면은 10kΩ을 연결했습니다. 킬로옴을 했을 때 이제 V2 볼트가 몇 볼트로 이제 변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등가 회로를 표현하게 되면은 30kΩ 하고 병렬로 10kΩ이 이렇게 물리는 거 아니야? 지금 물리는 게.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10kΩ이 있고요. 계산은 제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위아래를 지금 보니까 R1, R2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거 지울게요. 여기가 10kΩ이네요. 여기가 10kΩ이고 여기가 30kΩ입니다. 왜 틀렸지? 앞에서도 틀렸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가 30kΩ입니다. 여기가 30kΩ이에요. 이게 30kΩ이고 그러면 여기는 10kΩ이고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죄송합니다. 볼트 여기가 30kΩ, 10k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비율에 대한 걸 때 without load 여기에 이제 로드를 이제 연결을 할 건데 without load 했을 때 여기 V2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5V가 되는 거고요.
로드를 이제 10kΩ짜리를 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로 자체가 이제 30kH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10kH하고 10kH니까 이 5kH짜리가 물리고요. 이제 30kΩ이 물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V2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이제 V2에 걸리는 전압이 35분의 5로 줄어드는 거죠. 35분의 5, 20V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5V에서 두는 게 2.86V로 떨어집니다. 2.86V로. 2.86V로. 근데 그 다음 이그젬플을 보게 되면 동일한데 여기에 인가되는 저항이 이번에는 10kH짜리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아래는 똑같고 여기 비율이 다르네요. 여기는 400Ω짜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100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봄이 이제 10kΩ짜리가 이렇게 인가되는 거야. 사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400Ω하고 100Ω 이 비율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비율에 대한 걸 설명 안 했는데 요거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400Ω하고 100Ω하고 비율은 동일한데 로드가 10kΩ이 됐어요. 그럼 등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가적으로 하면은 400Ω하고 그다음에 100Ω하고 10kΩ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V2에 대한 것을 계산하게 되면 비율이 툭 떨어져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면은 400Ω하고 1200Ω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그러면은 이게 1200Ω이고 이게 400Ω이고 이 비율에 대한 것이 400Ω하고 1200Ω이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1200이고 여기가 400Ω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서 요식 나오는 것이 400에 10kg 플러스 1200 씩 1200 400에 10kg 거기 걸리는 거니까 10kg에 20V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계산하면 4.85V가 나옵니다. 4.85V. 자, 그러니까 로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로드가 다 똑같이 10kg짜리가 걸렸어요. 똑같이 10kΩ짜리가 걸렸는데 볼테이지 디바이더 회로가 보게 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30kΩ하고 10kΩ짜리 비율로 했고요. 여기는 1200Ω 하고 400Ω짜리 조금 값이 좀 작은 값으로 했지 볼테이지 디바이더 하는 건 동일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공급하고 싶은 볼테이지가 5V였어요. 5V. 근데 5V에 대한 걸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로드가 10kΩ짜리 동일하게 넣었을 때 상당히 내부 R1, R2 값이 상당히 클 때에는 이것이 그냥 크게 도미넌트하게 팍팍 떨어져요. 반면에 앞에 있는 값이 되게 적을 때에는 거의 로드가 10kΩ에 대해서 큰 볼테이지가 인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앞에 이그젬플에서 무슨 얘기 드렸었냐면 그런 얘기 드렸었죠. 회로에 대한 걸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5V를 내가 충분하게 내놓고 싶다. 그러니까 앞에 회로에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내가 5V를 충분하게 인가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내부 저항값이 충분할 때, 이게 충분히 큰 값일 때, 그럼 이 안에 회로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 있는 값은 저항은 될 수 있는 작은 값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요 이그젬플 가지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볼테이지 디바이더 회로를 꾸미긴 해도 저 외부에 공급되는 전압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앞에 그 볼테이지 디바이더 하는 회로에 이 저항값을 될 수 있으면 작은 값을 해야지 충분하게 볼테이지가 without 로드일 때, 로드가 인가되지 않을 때, 로드가 인가됐을 때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이 충분하게 되기 위해서는 회로의 내부 저항값이 조금 작아야 된다 하는 것이 실은 결론입니다. 이게 이그젬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볼테이지 디바이더에 대한 그 톨러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톨러런스에 대한 거. 네, 이 톨러런스에 대한 거는 이게 저항에 대해서 10%몇 퍼센트 주느냐에 대한 값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 이그젬플 3.5 갖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그젬플 3.5에 보게 되면 볼테이지 디바이더 서킷에 얼마만큼을 가지고 나서 할 수 있느냐, 25kΩ, 100kΩ 뭐 이렇게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톨러런스에 대한 얘기를 VO에 대한 톨러런스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 톨러런스라고 그랬으니까 10% 맥스를 하려면 10% 맥스를 까지에 대한 고를 한다면은 100kΩ은 어떻게 보면은 곱하기 10%에 대한 저항값, 그 다음에 25kΩ은 작은 값, 그러니까 10% 작은 값, 그러니까 10% 작은 값 갖고 나서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는 그 톨러런스에 대한 범위고요. 10% 이제 미니멈이라고 하게 되면 100kΩ 값은 조금 10% 작은 값, 그 다음에 25kΩ은 10% 큰 값에 갖고 나서 맥시마이즈에 대한 값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러런스에 대한 것에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그젬플에 보면 디바이더 회로에 플러스 마이너스 톨러런스 하기 위한 VO 값을 찾아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 맥시마이즈 되는 케이스가 100kΩ은 10% 높은 값으로, 그 다음에 25kΩ은 낮은 값의 컨디션 하에서 계산을 하고요. 나머지 10% 미니멈인 경우는 반대로 100kΩ이 10% 작은 경우, 25kΩ이 큰 경우 놓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서 디바이더 회로에 대한 톨러런스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가 할 내용은 커런트 디바이더 서킷입니다. 거기 이그젬플 3.6 한번 볼까요? 회로가 하나인데 보면은 위에 있는 이그젬 피규어 3.19 에서 소스에 대한 것은 100mA 흐르고요. 그 다음에 R1, R2
대한 값이 여기 있습니다. R1, R2, 그 다음에 그런 것은 I1, 저런 I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거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0.25W 레지스터에 대한 레지스터가 톨러런스하게 0.25W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얘에 대한 전격 전력이 0.25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자는 0.25W 볼테이지라든가 커런트에 대한 고비됐을 때 0.25W 이상이 되면은 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이 0.25W 미만이 될 수 있도록 R2 값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 최대 값이 얼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2의 투켓 50mA, R2 저항에 R2 저항에 지금 최대 할 수 있는 I2의 값이 50mA다. 그럼 뭐 와트니까는 파워에 대한 거는 I 제곱 R이니까 I 제곱에 50ml의 R이 0.25W니까 이걸 계산하면 R 값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R 값이 105ohm이 되네요. 그냥 105ohm. 그럼 R 이퀄 105ohm짜리 에 대한 것이 이제 최대 제가 그 견딜 수 있는 저항 값이다. 저 저항이다.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그젠플 3.6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했고요. 어세스먼트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여기 좀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로에 대한 것을 처음에 좀 익숙해지기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로를 읽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익숙해지기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RL이고요. 25kΩ이고요. 여긴 75kΩ 있습니다. 이게 200V가 됐네요. 자, 문제는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어보려고 하는 게 노로드. 첫 번째 노로드일 때 VO가 얼마냐. 그 다음에 만약에 RL이 150kΩ일 때 VO는 얼마냐. 그 다음에 파워 25kΩ에서 소비되는 파워는 얼마냐. 로드 터미널이 액시던틀리 쇼트 할 때. 그러니까 지금 RL이 쇼트 난 거야. 쇼트가 났을 때 25kΩ에 흐르는 파워, 여기에 흐르는 파워가 얼마냐에 대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75kΩ 에 대한 것은 또 맥시멈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75kΩ에 걸리는 맥시멈 파워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25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25kΩ 그 다음에 75kΩ에 200V. 비율로 하면은 4분의 3이 걸리네요. 4분의 3이. 그럼 150V 정도가 걸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150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로 이게 150kΩ 정도 오미가 되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얼마가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비율대로 이제 VO가 나올 거고요. VO가. 자,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75km보다 얘가 걸리는 거에 따라서 이 값이 여기 값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75kg 하고 RL 이렇게 쓸게요. 제가 RL이 가변되면 RL 값이 막 바뀌게 되면 이 값은 최대 75kg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여기 이제 합해지는 값 포인트, 예, 요 RL 값 때문에 최대에는 75kg밖에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75kg 중심으로, 그러니까 RL 값이 이렇게 해서 이 썸되는 값, 이렇게 썸되는 값, 여기는 RL 값. RL 값이 75kΩ 0에서부터 RL을 변할 수 있는 값은 0 오음서부터 뭐 200kΩ, 뭐 300kΩ, 뭐 700kΩ, 뭐 1기가옴, 뭐 몇 가지 쭉 되는데 75kΩ일 때가 맥시멈으로 요 값이 맥시멈으로 오르고 그 외에는 다 적은 값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요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RL이 쇼트나 쓸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RL이 로드가 아주 우연하게 쇼트가 나버리면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25kg 오음에 그냥 쇼트 나버리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5kg에 200V. 200V가 전부 다 25kg 오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파워에 대한 거는 R분의 V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200 제곱에 25kg에 대해서 이제 파워 값을 계산하면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쇼트 났을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RL이 이게 이 RL 값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쇼트 난 거부터 맥시멈에 됐을 때 이게 보게 되면 RL이 75kg일 때가 맥스예요. 그 외에는 이 값이 중 변화해도 이 이상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 파워일 때가 75kg일 때 놓고 계산하고 맥스 파워를 계산하시면 이제 될 겁니다. 자, 어세스먼트 3.3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원래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렇게 전부 다 풀어준 적이 없는데 오늘 R 65옴 45옴 85옴 그 다음에 이게 20A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로가. 자, 그랬을 때에 causes 4A flows through 80A resistor in the circuit. 예. 여기에 4A가 흐를 때, 첫 번째 문제는 여기가 4A 흐를 때, 그러니까 85옴 저항에 여기 있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4A가 될 때에 저항값은 얼마가 되겠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때 A 할 때 이때 소비되는 이때 흐르는 파워 1번일 때의 저항 R에서의 파워, 그 다음에 current source the value from part A 있을 때 좌우지간 이때의 전체의 소스, 뭐 그걸 물어보네요. 결국 여기서 R 값만 구하면 다 되는 거네. R 값만 구하면 다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이거는 뭐 디바이드 하는 회로니까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여기 125옴 R.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심플하네요. 이쪽에 흐르는 것이 20A, 이쪽에 R, 자 이쪽이 4A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20A가
이렇게 왔을 때 20A가 왔을 때 이쪽에 4A가 흐르니까 전체적으로 볼테이지를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20A 120이니까는 이게 240V네요. 그쵸?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16A일 것 같은데? 이쪽이 4A하고 이쪽이 16A니까는. 그러면은 여기 저항값은 딱 계산하기 나오겠네. 저항은 I는 R분의 V. I는 R은 I분의 V. 16에 2400V네. 2400. 이 나오네. 그러면은 아닌가요? 2400 뭐 20에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가는 거에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네요. 여기에 저항이 하나가 있잖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지금 이렇게 되네요. 너무 쉽다 했습니다. 제가 저항하고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5옴 125옴이고요. 여기 65옴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이쪽으로 20A가 흐르는데 이쪽으로 나눠지는 것이 이게 4A, 16A가 아니라 여기 전압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전압 자체가 지금 60에 20이니까 여기에 1200V고요. 1200V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전압에 대한 조합은 120에 R에 곱하기 이제 20A. 이것이 지금 전체 제가 이게 240이라고 썼던 이것이 아니라 요 전압이 지금 요 전압이 되는 거죠. 요 전압 V라고 하는 전압. 요 전압이 되는 거죠. 요 전압이. 그래서 요 전압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조합에 대한 거를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에 대한 걸 이제 찾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I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I 값을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거기에 있는 파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걸 계산할 수 있고요. 비율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A 여기 16A로 요 비율로 계산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V값 계산하고 요 V값 계산으로 요 전류에 대한 값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다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 지금 3.3절까지 제가 지금 했는데 요 내용 자체가 그 뒤에 내용에 3.4절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제가 앞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1단락을 하고요. 뒷 내용에 이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